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는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과제도 많이 내줄 겁니다. 이 워드프레스라는 것을 이제 제 가정에서 좀 활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웹 취약점 진단을 하게 될 거예요. 웹 모이킹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그 웹 모이킹에서 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 파일 업로드 취약점, 이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 이 워드프레스라는 이런 그 워드프레스 엔진과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사례들이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어떤 취약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플러그인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워드프레스 요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워드프레스는 저희들이 이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오픈소스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드프레스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방문하는 사이트들을 보면은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뭐 이렇게 이게 워드프레스로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소스 코드를 보면은 관련된 자바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워드프레스가 의외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 CMS를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매니저 시스템 중에서도 37%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제가 확인을 했던 사례이고요. 워드프레스, 뭐 드루파일, 구글 서치, 에프레스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외국 전 세계 기준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알려지는 것들은 이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줄마 정도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가비아나 아니면은 이제 카페24 등 여러 웹 호스팅 업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직 국내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들이 증가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국내에서도 이제 LG전자 같은 거, GX칼텍스 등 대기업 블로그 같은 경우 그런 데서도 이제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혀 이게 워드프레스인가 아닌가 이걸 판단하기 참 어렵죠. 근데 이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디자인을 입혀서 이제 실제 사용을 여러분들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쇼핑몰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워드프레스를 좀 많이 접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워드프레스를 신경을 왜 써야 하냐? 워드프레스는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실제 그런 엔진 쪽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자주 나오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마다 계속 4.2 버전을 사용했을 때 이 4.2에 대한 취약점을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취약점이 공개가 되면은 이제 범죄자들은 이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단에 그 하위로 설치된 것을 대상으로 이제 홈페이지를 침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화면이 조금 흐리지만은 이 사례가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약점을 만약 침투가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아이프레임이라는 인젝션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악성 코드로 사용자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심어 놓는 거죠. 심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취약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용자들이 접근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접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파일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얘가 어떤 취약점들, 그 취약점이라는 것은 플래시 취약점, 자바 취약점, 기타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사용자들한테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에서 이스플로이트 키트라는 것은 이 이스플로이트는 이제 공격 코드인데 이스플로이트 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떠한 취약점과 그 다음에 어떠한 악성 코드하고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서 이런 취약점들을 만드는 그런 스크립트를 여기에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플로이트 키트라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일부 제한이 되어 있지만은
유료로 사용할 때도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관련된 어떤 난독화 그런 것들도 자바스크립트 난독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바스크립트 난독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적용을 해서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만약 플래시 취약점은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플래시가 실행이 될 때 그런 취약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 취약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랜섬웨어가 사용자들한테 자동으로 설치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취약점을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 버전을 가지고 취약점을 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거의 많이 대부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기 전에 이 WP 컨텐트라는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게 되는데 이런 패킷 정보들이 하나가 이제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그러한 랜섬웨어 배포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달되는 값들을 풀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크립토라는 것에서 이렇게 어떤 IP 정보, 그 다음에 관련된 크립토에 대해서 어떤 ID 값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은 서버 쪽에서는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키 관련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파일들을 이제 암호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킷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워드프레스를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사례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 배포 사례들을 잠깐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사례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실제 여러분들도 윈도우 사용하다 보면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죠. 서버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일반 기업에서도 사용하는 비율이 있겠지만 일반 사용자들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웹 호스팅이나 아니면 기타 워드프레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관심을 안 둬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리고 웹 호스팅에 만들어 놓고 뭐 한 1년 정도 계약을 해 놓고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런 것들을 노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보안 패치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사용자들 아니면 관리자들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완벽하게 패치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최신 버전 같은 건 만약 4.9였다면은 거기에서 예전 버전을 사용하는 것들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비율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4.2 버전에서 저희들이 이제 취약점이 하나 엔진 같은 거 나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요 버전대들이 엔진 취약점들이 나와요.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플러그인 취약점 물론 이제 뭐 취약하겠지만은 플러그인 취약점도 물론 취약하지만은 그나마 패치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 엔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엔진 패치를 했을 때 어떠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데이터들이 조금 망가질 때가 있고 삭제가 될 때 있고 아니면 지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엔진 패치에 대해서는 항상 뭐 시스템 다른 워드프레스뿐만 아니고 다른 거에 와스나 그런 것들 중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패치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요. 바로 즉시 패치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 엔진 같은 경우에 버전이 이렇게 예전 버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위협적을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쪽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하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요 페이지가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을 찍는 시점에서 약 54,000개 정도의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무료이기도 하고요. 유료이기도 합니다. 네, 무료하고 유료인데 이 플러그인뿐만 아니고 이제 테마 관련된 것들 요거 앞에 보면 이제 테마들도 이제 많다라는 것이고요. 요거 두 개 합하면은 숫자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이 5만 개에 대해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많죠. 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 쪽에서 취약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면은 똑같이 어떤 자동화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격 여파는 굉장히 큽니다. 예, 공격 범위는 크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자꾸 그 자동화 스크립트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홈페이지가 장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어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찾냐면은 자, 이스플로이트 DB에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스플로이트 이렇게 자, 이스플로이트 DB에 여러분들 가시면 이스플로이트 DB는 여러분들 이제 공격 코드가 이렇게 이스플로이트 공격 코드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여기에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그냥 검색을 하시면 돼요.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서치를 하시면은 그 워드프레스 관련된 취약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8년도 기준, 제가 이 영상을 찍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기적으로 상당히 많은 플러그인 취약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그나마 이제 밝혀진 것이죠. 밝혀진 취약점이지만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취약점들은 더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공격자들 봤을 때 요거는 플러그인 같은 거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은 인포메이션, 어떤 정보들이 노출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취약점들 형태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코드들도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 같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취약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취약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보면은 SQL 인젝션 그런 것들이 좀 살짝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자, SQL 인젝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SQL에다가 이렇게 패턴들을 집어두면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스키마 정보도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적용을 하면은 취약점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 페이지에 나오면은 좀 더 크리티컬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 쪽 페이지에서 SQL 인젝션은 조금 크리티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냐면 어차피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워드프레스 취약점을만 좀 포함된 거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네, 워드프레스 조금 더 좀 보기 편한 그런 것인데 사실 이스플로이트 DB에서 있는 공격 코드하고 여기하고 중복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플로이트 DB가 더 좋지만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놓치는 그런 공격 코드들이 있으면은 이런 곳에서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이 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해서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플로이트 DB도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과제 내주는 거나 아니면 기타 그런 것들을 정보들을 찾을 때는 이런 두 개 사이트를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저희들 국내 사용자들 큰 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일부 사용자들은 좀 쓰기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플러그인들만 잘만 사용하면은 빠르게 그리고 아주 저렴하게 온라인 그 쇼핑몰들을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관리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잘 관심을 가지고 보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거죠. 플러그인 업데이트를 할 때는 그냥 자동으로 플러그인 업데이트만 누르셔도 업데이트가 패치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업데이트 하는 동안 좀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보안적인 심각한 취약점들을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 큰 위협이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취약점이 완벽하게 제거는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워드프레스 취약점 같은 건 모든 웹 서비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SQL 인젝션, LFI 취약점, 기타 등등 그런 모든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충분히 충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에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취약점을 쓴 적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면은 보시면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시큐어 코딩들을 같이 학습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시큐어 코딩 관점에서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패치를 했다. 그리고 플러그인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된 것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 업데이트된 파일과 그 다음에 업데이트 전에 있는 파일과 이게 비교를 해서 어디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그 취약점들이 어떤 것이 패치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EX 파일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한데 조금 완벽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업데이트 그 웹 쪽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워드프레스 그 플러그인 쪽에서 패치된 것들을 좀 일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큐어 코딩을 할 때도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일부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설치할 때 이제 뭐 여러분들 하고 있는 뭐 빗박스나 그런 데서도 설치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윈도우에서 조금 그게 좀 원활하거든요. 윈도우에서 직접적으로 로컬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하는 그런 것들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